평정 척도가 있습니다. 리커트 척도가 있습니다. 거트만 척도가 있습니다. 보가더스 척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끊고 서스턴 척도가 있습니다. 요인 척도화가 있습니다. 요인 척도라 해도 되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쓴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있는 위에 네 가지 있죠. 이 네 가지는 서열화 척도라고 합니다. 서열화 척도, 서열과 연관성이 있고요. 좀 수준이 낮고, 여기 두 가지는 등간 비율화 척도라고 합니다. 등간 비율화 척도라고 한다. 따라서 이건 척도가 수준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서스턴 척도 유사 등간 척도라고 합니다. 유사 등간법이라고 합니다. 알아놓으시고요. 자, 요인 척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SPSS 통계 프로그램에 요인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인 분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등간 비율화 척도에 해당되는 서스턴 척도와 요인 척도가 통계 기법의 수준이 높다, 낮다,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척도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통계 기법의 수준도 높을 것이다 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평정 척도는 단 한 문항의 평정에 쓰이는 것이고요. 자, 도표식이 있었습니다. 범주식이 있었습니다. 숫자 언어식이 있었습니다. 평점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고요. 자, 리커트 척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리커트만 따로 빼겠습니다. 자, 리커트 척도는 일명 총화 평정 척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총합 평정 척도는 총합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합산법 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합산법 척도, 총합을 구하는 겁니다. 총합을 산정하는 것이 총합 평정 척도다. 자,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베일리의 출산율 척도, 베일리의 출산율 척도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됐고, 자, 이제 리커트 척도에 대해서 쭉 보면 리커트 척도 5점, 4점, 7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리커트 척도는 다수의 문항을 하나의 척도로 보는 겁니다. 자, 하나의 척도로 측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리커트식 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제작이 용이합니다. 신뢰도나 타당도가 높은 편입니다. 뭐니 해도 여러 가지 문항을 하나의 척도로 보기 때문에 일관성이라는 것이 높죠. 일관성이 높음.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랬어요.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리커트입니다. 2번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기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단점입니다. 단점은 응답의 내용과 의도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응답 의도와 응답 내용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답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일치성 결여다라고 했어요. 일치성 결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서열 척도라고 그랬잖아요. 네, 척도의 수준이
서열입니다.